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요즘 부쩍 시간이 빨리빨리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귀 기울여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메인 키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슬라이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R3와 코다 그리고 하이퍼 레저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분산 원장 기술 XRP를 통해 스위프트 2.0으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해시키는 게 저의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구독자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 하나의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를 완전히 다 파버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해 완전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R3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코다 R3에서 나온 하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프로젝트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퍼 레저 여기서 오늘 언급된 하이퍼 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DLT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스위프트 2.0까지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바로 이 기사고요. 파트너 R3를 통해 XRP를 사용하는 스위프트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입니다. 그림 그대로 가져왔던 거고요. 초반 서론 부분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세계 최고의 금융 메시징 서비스인 이 스위프트가 그쵸? 세계 200여 국가와 11,000여 개의 금융기관 즉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라인의 파이프라인, 무역 결제라든지 그런 돈의 움직임이 다 이런 공식적인 외부망 스위프트에서 이동한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인 R3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협업은 XRP 암호화폐를 스위프트의 글로벌 혁재 결신, 즉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통합하여 국경 간 결제 환경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는 슬슬 이런 미디어나 기사, 아티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XRP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거래에서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과 속도를 열어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수행하는 방식을 잠재적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스위프트와 R3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손을 잡았죠. 살짝 더 읽고 갈게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 이 발표는 스위프트와 R3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 부분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곧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그런 CBDC 세상을 도래하는 부분에 앞서서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도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금융의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랫동안 국경 간 거래 중추 역할을 하여 그쵸? 전 세계 금융기관 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 현재 시점에 스위프트 1.0 구조는 너무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수수료가 비싸면서 오차의 가능성까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의 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위프트 1.0에서 뭘로 간다고요? 2.0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2.0에 리플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반면에 R3는 블록체인 개발의 최전선에 서서 금융산업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이 코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다시 정리하면 이 R3는 유명한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소시엄인데 코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XRP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코다의 결제 계층, 즉 다시 말해 코다 플랫폼에 XRP의 기술력,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이 코다의 결제 계층은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스위프트의 GPI, 글로벌 결제 혁신,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후보가 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기사를 통해 언급을 드렸죠. R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명한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R3에서 만든 하나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토대로 한 플랫폼이 바로 이 코다라는 플랫폼이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관계도를 봤을 때도 여기 있는 R3 옆에 코다라는 게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SBI 홀딩스와 연관이 됐고, 또 볼트론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면서 영국 최대 은행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와도 연관이 됐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R3 관계도를 보면 R3가 나오고 R3에서 만든 코다 프로젝트, 코다 플랫폼이 나왔었구나. DLT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이 언급이 됐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SBI 홀딩스를 통해 리플로 연결이 되고 DTCC를 통해서 스위프트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R3와 스위프트가 손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XRP 토큰이 쓰이게 되겠구나. XRP 레저 기반의 기술력이 스위프트 2.0으로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Blockchain Application에서 유대자본이 이끄는 그들이 만든 국제협회죠. 이 이나트바에서도 여기도 R3가 있었고 그 밑에 코다라는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R3에서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 플랫폼이 들어 있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ISO 2002 메시지 표준과 연결되면서 이게 스위프트 2.0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 XRP가 연결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R3가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가면서 이 R3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R3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컨소시엄이라는 부분에서 이 컨소시엄 뜻 자체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협회나 조합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라틴어에서 왔고요. 동반자, 관계, 협력, 동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컨소시엄 이름이 바로 R3고 이 R3는 또한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블록체인 회사구나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R3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3의 3은 3명의 공동 창업자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3자가 들어간 거고요. R은 어디서 나왔냐? 그 중에서도 대표 CEO 이름이 데이비드 루터예요. 그 루터의 R을 따서 R3구나. 루터의 R과 3명이 공동 창업을 했기 때문에 R3구나. 이 회사가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굉장히 유명한 컨소시엄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고 이 데이비드 루터 같은 경우 원래는 전산 금융중개 리스크관리 플랫폼 회사의 대표 이사였어요. ICAP라는 전산 금융중개 리스크관리 플랫폼 회사의 대표 이사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비드 루터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산업에 굉장히 빠져들면서 이런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의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시장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내리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대형은행들이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라틴어에서 온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다. 이러면서 세계 최대 컨소시엄 R3가 형성이 됐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금융시장끼리, 금융경쟁사들끼리 협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분산 원장 기술로서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신 플랫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지는 즉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하기에 협력적인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대 컨소시엄 R3가 나오게 된 거죠. 초기에 붙었던 투자 은행들 9개 은행들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JP모건 체이스, 크레딧 스위스,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UBS, 바클레이스, BBVA, 스테이트 스트리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골드만 삭스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득권 총집합체들이 다 모였더라. R3의 목표가 뭐라고요?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에 그쵸? 스위프트 2.0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혁신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R3의 목표다. R3가 하는 일 다시 한번 볼까요? 분산 원장 기술에 리플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력을 쓴 코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쵸? 컨소시엄 멤버 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새로운 금융의 판도를 바꿀 그런 디벨롭먼트를 한 것이 바로 R3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R3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바로 뭐가 나오죠?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하이퍼 레저, 랩 하모니아와 함께 차세대 플래그십 그리고 분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바로 이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코다 프로젝트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코다는 고가용성,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통해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이퍼 레저에 대해서 잠깐 좀 지목하고 갈게요. 제가 초반 슬라이드에서도 R3와 코다, 그쵸? 여기에 하이퍼 레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레저는 그 유형 자체가 하나의 분산 원장 소프트웨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오늘 다룰 것은 하이퍼 레저 중에서도 이 하이퍼 레저 패브릭인데, 일단 이 하이퍼 레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이퍼 레저는 리눅스 재단, 즉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 곳이죠.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리눅스 재단에서 나온 게 바로 하이퍼 레저인데, 그 중에서도 하이퍼 레저 패브릭, 이 패브릭은 모듈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초기에 IBM이 제공한 그런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패브릭은 여러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오라클 등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구나 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초로 들어와서 블록체인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안에 리플 당연히 있을 뿐더러 여기 나오죠.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 있고, 또한 R3에서 만든 코다 플랫폼 역시 리플과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더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폐쇄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노드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인과된 그런 은행이나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쓰이는 거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무역 금융 등에 있어서 이런 R3의 코다 플랫폼이라든지 하이퍼 레저의 패브릭, 그리고 리플, XRP가 쓰이는 게 바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나트바에 대한 관계도를 보게 돼도 IBM의 코드를 기반으로 나온 게 바로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고, 이는 역시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을 이용하는구나. 이 부분이 역시나 또 R3의 코다 플랫폼과 연관이 되면서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인 XRP 분산 원장 기술과 코다 플랫폼이 또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스위프트 2.0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기사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플의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는 기존 은행 채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로 거의 즉각적인, 그쵸? 트랜잭션 한 번이 3초면 끝난다.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R3의 코다를 통해, R3에서 만든 코다 플랫폼을 통해 XRP를 스위프트의 GPY, 즉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파트너십은 금융기관의 글로벌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간소화하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다시 말해 R3와 코다를 통해 리플을 직접적으로 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문단 한 번 더 갈게요. XRP 활용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유동성과 바로 결제 속도다.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전통적인 국경 간 지불에는 종종 여러 중개은행이 포함되면서 지연과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스트로 보스트로에 대한 그런 예치금 계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깨지고, 또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 중개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등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XRP의 블록체인 기술은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개자 수를 줄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한다. 이로 인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례 없는 속도와 엄청난 빠른 속도와 편리함, 오차율이 0%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XRP의 확장성은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왜? 블록체인 시스템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쓰기 때문이겠죠. 이런 확장성은 매일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스위프트에 매우 중요합니다. R3의 코다를 통한 XRP의 통합은 스위프트의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판도를 바꿔버리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통해 스위프트 1.0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그리고 스위프트 2.0, 즉 X Rapid OGL 시스템이 어떻게 혁신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1.0 같은 경우는 이런 노스트로라든지 보스트로 같은 이런 예치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은행끼리에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유동성을 해치는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이죠. 무엇보다 또 중개 수수료라든지 환전 수수료 계속적으로 거쳐가는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게 작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은 장부놀이를 해서 즉시 송금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매 주기마다 이런 장부들을 지급 청산해주는 그런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내가 보내는 우리은행과 친구가 받는 미국인 시차가 또 발생하죠. 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 문을 굉장히 빨리 닫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가는 속도, 이체가 되는 속도가 실질적인 속도는 너무나 느린 형국에 빠졌다.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 송금 브릿지로 XRP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죠. 수수료로요. 이런 부분에서 On Demand Liquidity, 리플의 OGL 시스템은 굉장히 금융의 판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 스위프트 1.0 구조가 약 156조 달러, 20경원이 넘는 돈이라면 이제는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겠죠. 미래에는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로 이뤄지면서 스위프트 1.0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250조 달러까지 지금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XRP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쓰면서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랜잭션 속도 너무나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차율이 없다.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시고, 이 부분에서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샌드 XRP 월렛과 리시버 XRP 월렛이 실질적으로 쓰이면서 이렇게 받게 되면 수혜자에게 뿌려주면 되는 시스템,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XRP 레저 기반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서틱에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마켓 메이커 XLS30D 코드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감사까지 완료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서틱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성으로 인증된 그런 검사 기관인데, 그런 영향력 있는 인증 기관에서 감사를 완료받았다는 부분에서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XRP를 스위프트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플랫폼에 통합하는 스위프트와 R3 간의 협력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금융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포용함에 따라서 이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XRP는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안전한 국경 간 거래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나면서 업계는 이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전개되는 것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우리가 보다 상호 연결되고 디지털화된 금융 생태계로 이동함에 따라서 R3의 코다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XRP를 수용하려는 스위프트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글로벌 결제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미 사실 스위프트 2.0의 망은 우리가 RMG 그룹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기술력으로, 리플사의 기술력으로 모든 기술망을 다 깔아놨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위프트 2.0에 있어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인 이 ISO 2002 기구들의 RMG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퍼즐 하나 맞추고 갈게요. 출처는 R3 공식 홈페이지고요. R3에 대한 파트너사를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R3는 금융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계속적으로 혁신을 보여주고 있죠. 다자간 기술을 통해서 실현된 디지털 신뢰는 은행, 그리고 보험사, 금융시장 인프라,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겠죠. 그리고 거래소가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또 한 번 나옵니다. R3가 만든 플랫폼 코다, DLT 기반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은 고액 결제를 위해 설계되면서 확장 가능하며 특별히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급 최고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뉴로 클리어도 나오고 있고요. DTCC도 나오고 있네요.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까지 굉장히 중요한 국제은행도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미쯔비시, 나스닥, 웰스파고, 트위스트,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 SBI,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영국 최대은행 HSBC,
네덜란드 최대은행 ING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DTCC와 유로클리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인지 다 알고 가실게요. 알리안츠는 독일의 보험 금융 서비스 대형 회사고요. ADB 굉장히 중요한 국제 기구입니다. BIS와 IMF와 FSB와 어깨를 나란히 하죠. 그리고 브라데스코 브라질 2대 민간은행이고요. 첫 번째는 바로 우니방코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핀테크 1위 은행은 바로 누뱅크,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처부 나오네요. 세계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기업이고요. 크레딧 스위스 지금 파산해서 UBS가 인수했죠. DTCC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면서 중앙증권 예탁소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유럽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골드만삭스, HSBC, 네덜란드 최대은행 ING, 모건스탠리, 미쯔비시, 나스닥 중요하고 넥시버저 이탈리아 대형 결제 시스템이고요. NSE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인도 시장 너무나 중요하다. 네덜란드 탑 1이 ING라면 네덜란드 탑 2는 바로 라보뱅크다 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 손정일 뒷배로함 리플 SBI 아시아로 합작회사가 있는 SBI 나오고, 스윕스 디지털 플랫폼이죠. 최초로 스위스 감독청의 규제를 받은 승인 기관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루이스트와 웰스파고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군데에 집중하면서 가실게요. 이미 R3는 코다 플랫폼을 통해 스위프트와 XRP와 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RMG 그룹으로는 이미 리플사의 XRP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R3 파트너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퍼즐 맞추고 가겠습니다. 방금 R3 파트너사로 얘기했었던 DTCC 미국 예금 신탁 청산공사와 유로클리어 유럽 탑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R3와 코다 플랫폼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리플 네트워크로 귀결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2.0의 그물망을 확보했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는 이해가 갈 수 있다. R3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면서 세계 최대 컨소시엄인데 금융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그런 회사이자, 여기서 코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DLT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 이 부분은 XRP와 연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리눅스 오픈소스에서 내놓은 하이퍼 레저 중에서도 하이퍼 레저 패브릭, 이 부분에 있어서 IBM사와 굉장히 연관돼 있었고, 이런 부분도 역시나 코다와 연결이 되면서 R3로 가면서 결국 어디로 간다 고요? 스위프트 2.0의 망에 리플사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XRP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구독자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소통하는 자리, 강연 드릴 수 있는 자리 만들려고 하거든요.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날짜가 9월 2일, 9월 9일 둘 다 하는 게 아니라요. 5월입니다. 5월. 둘 중에 인원 신청이 많이 되는 날짜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이 구글 폼 들어가서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면 바로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예요.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고, 장소는 서울 인근의 1호선 대방역 인근으로 잡을 것 같고요. 참가비는 5만원 정도, 아무래도 대관하는 부분이라든지 외부 시설, 부대 비용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좀 발생이 됩니다. 여러가지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 들어간다는 부분 참고 꼭 해주시고요. 또 9월 달에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 좋은 강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